중요한 협상을 앞둔 어느 날, 서울역에서 한 어린 소녀가 재벌 3세의 손을 스쳤다. 사모님은 데려가지 마세요. 재벌 3세 박민주는 소녀의 얼굴에 대고 웃었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민주는 아내 최수진이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녀의 관심사는 명품 보석, 해외여행, 그리고 친구들과의 가십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 이야기는 피하기 일쑤였다.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져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자들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마치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유아라와 그녀의 내연남을 봤을 때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나가 수진이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웃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지만 이내 문가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다. 순간 미소가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테이블에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자기야, 우리 여자들끼리 수다 떨고 있었어. 그녀는 그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민주는 친구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알고 있었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서재에 있을게. 내일 회의 서류 준비해야 해서. 수지는 삐친 척 입술을 내밀었다. 또 출장이네. 민주는 물 한 잔을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진이 그에게 몸을 기댔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재킷 옷깃을 스쳤다. 자기야,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데려가줘.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는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알았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김비서한테 연락해서 KTX 표 한 장 더 예매하라고 할게. 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목을 감싸고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민주는 서재로 향했다. 문을 닫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다가올 회의가 아닌 최근 몇 달간 변한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언제나 활기찼지만 요즘 그녀의 행동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출장에 따라가고 싶다는 갑작스러운 요청도 의아했다. 이전에는 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얼굴을 쓸어내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상에 내가 왜 가고 싶어 하는지 묻지도 않더라. 수진이 감탄하며 속삭였다. 남자들은 참 단순해. 친구 중 한 명이 비웃었다. 근데 정말 괜찮겠어?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왜 안 되겠어.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녀는 승리감에 취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내일은 분명 흥미진진한 하루가 될 것이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서재 문을 닫았다. 수진과 친구들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가오는 회의 준비뿐이었다. 그는 육중한 원목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비서인 김지은의 목소리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차분했다. 김 비서, 저녁은 먹었나? 내일 KTX 표 한 장이 더 필요해. 최수진 씨가 같이 갈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지은이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을 모습을 상상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그녀는 그의 어떤 요청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꽤나 놀라웠던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의구심이 묻어났다. 좌석은? 당연히 특실이지.
민주는 밀려오는 두통에 미간을 짚었다. 알겠습니다. 좌석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책상 위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코레스니코프 IKO라는 회사에 대한 전체 보고서 준비해줘. 회의 전에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출력해드릴까요? 둘 다. 그리고 마크 코레스니코프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찾아봐. 가능하다면 개인 신상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지은이 간결하게 답했다. 그럼 전화 기다리지. 민주는 통화를 마쳤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진이 갑자기 중요한 사업 미팅에 동행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상했다. 평소 그녀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는 몸을 앞으로 숙여 서류 폴더를 열었다. 집중해야 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읽었지만 아내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20분쯤 지났을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민주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네, 표 예매 완료되었습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코레스니코프 IKO 회사 정보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수고했어. 민주는 지은이 보지 못함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마크 코레스니코프 신상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했다. 계속해봐. 이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출력해서 역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일 역으로 가져와. 회의 전에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사님. 민주는 전화를 끊었지만 바로 서류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다가오는 회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민준의 집 아침은 갓 내린 커피 향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때 아내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짜증나! 수지는 집안을 헤매며 서랍을 열고 쿠션 밑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재킷 주머니까지 뒤졌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고는 차분하게 물었다. 자기야, 오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수지는 날카롭게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아니야. 그냥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못 찾겠어. 그녀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찾았다.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무심하게 말했다. 거실에 있잖아. 수지는 멈칫하더니 이내 거실로 달려갔다. 커피 테이블 위에 정말로 그녀의 핸드폰이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그녀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읽고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삭제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이 메시지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뿐이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태어난 척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의 반응을 살폈다. 내 핸드폰이 거실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민주는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냥 거기서 봤어. 친구들이랑 수다 떠느라 정신없어서 테이블에 두고 간 거겠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맛이 유난히 썼다. 벌써 내 핸드폰 다 본 거 아니야? 그녀는 다시 그의 반응을 떠보며 농담처럼 말했다. 민주는 천천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소피아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진, 내가 당신 핸드폰이 필요했다면 그냥 달라고 했을 거야.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변명했다. 응, 당연하지. 그냥 여행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네. 민주는 대답 없이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남편이 무언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침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짐을 쌌다.
꼼꼼한 민주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여행 가방에 챙겨두었다. 반면 수지는 무언가를 잊은 듯 가방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여러 번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준비 다 됐어? 민준이 침실 문가에 서서 물었다. 거의 다 됐어. 그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근 며칠간 수지는 평소보다 더 예민했다. 자주 딴 생각에 잠겨 있었고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민주는 이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묻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지는 핸드폰이 또다시 자신을 배신할까 두려운 듯 손에 꽉 쥐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주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박민주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다. 공기 중에는 커피와 빵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김 비서가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벌써 와 있었으면 좋겠네. 수진이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인파를 뚫고 중앙 입구로 향했다. 그곳 은색 세단 옆에서 이미 지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태블릿을 든 젊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님. 그녀는 서류 폴더를 건네며 활기차게 인사했다. 출장 준비는 되셨습니까? 물론이지. 이 서류들은 이제 서명해야 해. 민주는 서류를 받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코레스니코프 건은 어떻게 됐나? 회의를 고집하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은은 민준을 쳐다보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다. 그의 회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사님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민주는 봉투를 열어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흥미롭군.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해야겠어. 그는 수진을 쳐다보았다. 어떤 리스크가 있나?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스니코프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아직 기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협력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구하기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은이 설명했다. 민주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회의는 잡되 아직 공식적인 계약은 하지 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십니까? 코레스니코프는 혼자 일하지 않아.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는데 아직 정보가 거의 없어. 더 알아보고 자료를 보내줘. 수고했어, 김 비서. 계속 보고해줘. 물론입니다. 이사님. 수진과 민주는 빠른 시선을 교환하며 역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가 심장을 짓눌렀다. 자기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진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생각은 다가오는 협상에 온통 쏠려 있었다. 알았어, 서둘러.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수지는 화장실 쪽으로 재빨리 사라졌고 민주는 역의 밝은 불빛 아래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민준이 수진을 기다리는 동안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사모님은 데려가지 마세요. 민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소녀의 목소리에는 위협도 순진함도 없었다. 그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확신만이 있었다. 무슨 말이니? 그는 이 이상한 소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웃으세요? 소녀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사모님이 그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도요. 민주는 등골을 타고 오싹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소녀의 이상한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졌고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어린 소녀일 뿐인가? 아니면 그의 미래를 예언하는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인가?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소녀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몇 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수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긴장감을 눈치챘다. 괜찮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민주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억지로 아내를 향해 몸을 돌리고 수진에게 집중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무언가 불확실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과 수진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KTX 특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신선한 바람이 객실 안을 채웠다. 편안한 좌석과 규칙적인 바퀴 소리는 아늑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숨겨진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수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지만 눈에는 평소의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민주는 그것을 눈치 봤다. 보통 그녀는 더 말이 많았다. 서류는 다 챙겼지. 그녀가 갑자기 남편을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민주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뒤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숨겨진 경계심이 있었다. 물론이지 그것들 없이는 계약이 성사될 수 없어. 그는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계속 내다보았다. 이 침묵이 공기 중에 내려앉아 민준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나도 계약에 참석해도 돼? 그녀가 몇 초 후 다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지만 말에는 고집스러움이 묻어났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겨 멈칫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고 특히 평소 그런 일에 관심이 없던 수진에게서는 더욱 그랬다. 수진, 넌 그런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 오늘 너 좀 이상하게 행동하네. 민주는 목소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수지는 잠시 그의 눈을 쳐다보더니 다시 창밖의 지평선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호흡은 약간 깊어졌지만 얼굴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냥 궁금해서.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리고는 창밖의 풍경을 계속 바라보며 돌아섰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은 불안하게 맴돌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수진에게 너무나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녀의 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아내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점점 더 낯설어졌다. 그들의 관계에는 점점 더 많은 불확실성이 나타났고 그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알았어. 미안해. 민주는 짜증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협상은 지루할 거야. 게다가 오래 걸릴 거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왜 갑자기 계약에 참석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애초에 왜 나랑 같이 가고 싶어 했어?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며 덧붙였다. 수지는 침묵했다. 그녀의 입술은 가는 선으로 굳게 닫혔다. 몰라. 그냥 당신이 출장 갈 때 집에 혼자 있는 게 지루해서. 수진. 난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몸을 피했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지 확신이 안 서.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무언가 소원한 것이 있었고 그것은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가벼운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수지는 다시 창문 쪽으로 돌아섰을 뿐이었다. 남은 길 동안 민주는 태블릿으로 어떤 정보를 연구했고 수지는 주기적으로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친구들한테 중요한 가십이라도 기다리는 거야? 민준이 농담을 던지려 미소 지었다. 수지는 눈을 굴렸다. 물론이지. 유아라가 또 다른 삼각관계에 빠졌어.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그녀는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냈다. 남은 길 동안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기차가 마침내 역에 도착하고 그들이 민준과 함께 플랫폼에 내렸을 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날씨는 흐렸고 작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수지는 이 악천후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한때 그녀의 얼굴을 밝혔던 미소는 사라졌다. 호텔. 그들의 방에서 수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옷장을 살펴보고 여행 가방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의상을 고르는 듯한 표정으로 각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민주는 다가오는 회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창가에 서 있었지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 가려고? 그는 수진이 거울 앞에서 빙빙 돌며 드레스를 차례로 입어보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면 오랜 친구를 만날 거야. 마침 여기 살아. 그녀는 계속 거울 앞에서 빙빙 돌며 대답했다. 그녀는 또 다른 드레스를 몸에 대보고 그것을 살펴보더니 마치 최종 결정을 내린 듯 갑자기 멈췄다. 괜찮지? 민주는 그녀의 말에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이 친구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친구?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되물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수지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자기야, 당신은 몰라. 대학교 때 같은 과였어. 그녀는 다시 미소 지으며 거울로 돌아가 액세서리를 고르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이나 흥분 없이 오직 차분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민주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내가 대학교 시절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그런 것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그녀의 등, 그리고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이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주의를 돌렸다. 중요한 회의를 준비해야 했다. 수지는 계속해서 준비를 했고 재빨리 옷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민주는 소파에 앉아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노트북을 꺼내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몇 시야? 수진이 선택한 드레스가 어떤지 보기 위해 살짝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저녁 6시.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수지는 옆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약속된 회의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다 됐어, 자기야. 나갈게.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 키스하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행운을 빌어, 자기야. 그녀는 방을 나가며 외쳤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일까? 시간은 흘러갔고 민주는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몇 분만 더 있으면 출발해야 했다. 그는 옷장에서 회의를 위해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항상 그런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사업에서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이 걸려 있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묶음으로 모아 가방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집중해야 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늘 그랬듯이 어깨를 살짝 폈다. 이것은 그의 순간이었다. 회사의 성공을 굳히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는 걱정할 여유가 없었다. 아무것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택시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시선은 익숙한 실루엣에 머물렀다. 레스토랑 계단에서 그는 막 도착한 택시 쪽으로 향하는 수진을 보았다. 그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핸드폰을 찾으려 손을 뻗어 수진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가 걸리자 그녀가 화면을 보고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고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택시 쪽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났다. 민주는 거리로 나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지금 그는 협상에 집중해야 했다. 그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이곳은 보통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오는 고급 한식당이었다. 테이블 중 하나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민주는 몇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중요한 고객인 이 회장과 그의 주요 경쟁자인 강태우를 즉시 알아보았다. 민주는 처음에는 이 조합에 바로 익숙해질 수 없었다. 이 회장은 그가 협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강태우는 경쟁해야 할 사람이었으므로 한 발 앞서야 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민준이 테이블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만남은 비정상적일 것을 약속했다. 박 이사, 만나서 반갑네. 이 회장이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우호적인 빛이 있었고 그것은 기분을 좋게 했다. 민주는 경쟁자의 손을 잡았다. 개인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즈니스 예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강태우는 그의 결단력과 공격적인 전략으로 유명했지만 민주는 그의 접근 방식이 충동적이기보다는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강태우를 쳐다보았다. 자, 박 이사, 나를 뭘로 기쁘게 해줄 건가? 이 회장이 편안하게 앉아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물었다. 민주는 서류 폴더를 열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강태우가 서류를 살짝 곁눈질했지만 자신의 관심을 숨기려 애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내려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민준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이 회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자금 조달의 시기와 조건을 조율해야 하고 회장님을 위해 새로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의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듣고 있네. 이 회장이 더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바꾸며 대답했다. 민주는 긴장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이 회장에게 건넨 서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 계약이 그의 사업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는 중요한 파트너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강태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존재는 민준에게 자신감을 더해주지 않았다. 이 회장은 폴더를 손에 들고 서류를 주의 깊게 넘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기다렸다. 갑자기 이 회장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나타났다. 민준은 그의 입술이 굳게 닫히고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해할 수 없군, 박 이사. 이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경쟁자와 똑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네. 민주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완전히 독창적인 제안을 준비했다. 뭐라고요? 민준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놀라서 말했다. 강태우 대표와 나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네. 이 회장이 마치 더러운 것인 양 폴더를 테이블에 다시 던지며 말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그의 것이고
당신, 박 이사는 그냥 그것들을 베꼈을 뿐이네. 민주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강태우. 그는 눈에 질문을 담아 강태우를 향해 돌아섰지만 그는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다. 나는 강 대표와 수년 동안 함께 일해왔네. 이 회장이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당신과는 단지 정직한 사업가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을 뿐이네.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며 손을 벌렸다. 당신에게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던 것 같군.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이 회장은 이전에 강태우가 보여주었던 서류들을 움켜쥐고 빠른 동작으로 서명했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생각이 엉켰다. 하지만 그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내면의 긴장감이 당혹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 회장은 명백한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살짝 비웃었다. 약속하건대 이 소식은 우리 업계에 빠르게 퍼질 것이네. 그가 빈정거림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네. 민주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이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이 교묘하게 도난당했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회장과 강태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민주는 마치 그것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손에 서류를 쥔 채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는 누가 자신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을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직원들 중에 경쟁자에게 프로젝트를 유출한 사람이 있었을까? 민주는 핸드폰을 꺼낼 때 겨우 분노를 억눌렀다. 사업에 대한 타격은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심각했다. 그의 마음은 만남의 순간을 계속 되짚으며 정확히 어디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비서인 지은의 번호를 눌렀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빠르게 말했지만 모든 단어는 위협처럼 들렸다. 김 비서, 조사해줘. 당장. 우리 직원 중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유출했어. 누가 그랬는지 알고 싶어. 그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고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은은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사님, 확실해요? 확실해, 김 비서. 민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것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야. 내가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우는 이미 이 회장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그 순간 그는 이미 우리 프로젝트를 자신의 것으로 제시했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확실성과 함께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타격이었다. 제가 모든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우리 직원 중 한 명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팀 중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그의 신뢰는 무너졌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직원들을 자신의 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 확실해. 그가 잠시 말을 멈추며 대답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분명히 경쟁자를 위해 일하고 있고 나는 누가 그랬는지 알고 싶어. 도착하면 모두 모아줘. 각자 자리에 있도록 해. 모두가 손 닿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입니다, 이사님.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지은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레스토랑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소주의 마지막 방울만 남아있는 텅 빈 잔을 향해 있었다. 그의 손은 소주잔을 꽉 쥐었고 그는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고 애썼다. 심장은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배신, 거짓말, 경쟁자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그는 자신이 너무나 취약하고 외롭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수진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긴 신호음만 들렸다. 젠장, 무슨 일이야?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짜증과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감정의 폭발은 눈에 띄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몇몇 손님들이 그의 외침에 돌아보았고 웨이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멈춰섰다. 민주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고 사과하는 제스처로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그냥 긴장해서요. 그는 커져가는 공황과 불안을 잠재우려 잔을 들이켰다. 소주는 목을 태웠지만 평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민주는 다시 수진의 번호를 눌렀지만 다시 신호음만 들렸다. 그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은 아플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쥐었지만 전화는 다시 응답이 없었다. 무슨 일이지? 왜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내 사업, 이 프로젝트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갑자기 웨이터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민주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웨이터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민준이 시선을 내리며 투덜거렸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 소주 한 병 더 가져다 줘. 몇 시간 동안 민주는 테이블에 앉아 독한 술을 마셨다. 그는 호텔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취해 있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아무 말 없이 출구로 향했다. 밖은 추운 밤이었지만 그의 몸은 열기로 가득했다. 그는 택시가 몇 분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재빨리 택시를 불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무거웠다. 호텔로 가는 길에 그는 택시기사와 말을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아내는 멀어진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강력한 타격이 되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민주는 욕실로 가서 거울 속에 자신을 쳐다보았다. 취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고 그는 자신의 눈이 불안감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어디야, 수진. 왜 대답하지 않는 거야? 그는 마치 자신의 말이 어떻게든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는 듯 허공에 속삭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번호를 눌렀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생각은 너무나 흐릿해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 그 순간 알코올과 자신의 당혹감의 무게에 짓눌려 그는 침대에 쓰러졌다. 민주는 옷을 벗지 않고 잠이 들었고 무겁고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민주는 눈을 떴고 즉시 머리의 통증이 마치 칼날처럼 그를 꿰뚫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두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어제 왜 그렇게 마셨을까? 그는 통증을 억누르기 위해 머리를 손으로 감싸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속삭였다. 그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텅 빈 방을 응시했다. 침묵. 모든 것이 이상하고 멀게 느껴졌다. 수지는 곁에 없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서 잠에서 깼지만 더 그를 불안하게 한 것은 아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수진, 어디야?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치 온 세상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여행 가방은 없었다. 그의 시선은 물병이 놓여있는 테이블에 떨어졌다. 그는 두통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마시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잔을 향해 뻗는 순간 그의 시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는 쪽지에 멈췄다. 민주는 그것을 손에 들었고 그의 심장은 잠시 멈췄다. 수진의 필체였다. 그는 종이를 펴고 읽기 시작했다. 미안해 민준. 난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어. 당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혼은 내가 직접 신청할게.
수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벼락과 같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마치 안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조여왔다. 그는 빈 잔을 집어들고 생각 없이 벽에 던졌다. 유리가 큰 소리를 내며 깨졌다. 너까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사업은 끝났어. 아내는 떠났어. 난 정말 실패자야. 그는 일어섰다. 그의 눈은 쪽지에서 뗄 수 없었다. 분노, 절망, 실망, 이 모든 감정이 그를 동시에 덮쳤다. 그는 이 내면의 소용돌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손은 다시 머리를 향해 뻗어 지금은 조각나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든 모으려 애썼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는 옷장으로 가서 선반 사이를 헤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챙기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들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옷을 여행 가방에 던져 넣었다. 빠르고 무질서하게 그는 자신의 삶을 수습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지은이었다. 그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 비서, 가장 빠른 비행기로 돌아가는 표를 사줘. 그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다. 알겠습니다. 지금 2장 예약하겠습니다.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표 1장만 필요해. 민준이 수화기에 소리쳤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1장. 그게 다야. 그의 목소리는 그가 감출 수 없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힘든 노력,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1장입니다. 지은은 놀랐지만 감히 추가 질문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계속해서 짐을 쌌다. 그가 억누르려 했던 모든 감정들이 이제 그 안에서 들끓으며 한순간도 평온을 주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수진이 자신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함께했지만 이제 그녀의 말과 이 쪽지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젠장. 그는 힘을 모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 허공에 말했다. 이제 그는 수진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출장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을 때 이미 그를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이미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걸음을 계획했다. 난 정말 바보였어. 그의 입에서 분노와 함께 터져 나왔다. 민준이 다음 행동을 생각하기 위해 침대 가장자리에 막 앉았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지은,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겨우 자신을 추스를 수 있었지만 전화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수화기를 들고 짜증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다. 김 비서, 무슨 급한 일이야? 상대방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이사님의 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비디오를 다시 봤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다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귀에서는 다시 이 회장이 자신을 아이디어 도둑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그럼 제대로 안 본 거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생각하지 않고 소리쳤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화가 나신 건 이해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는 마시죠. 부탁하신 대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랬다면 그는 매우 똑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조여왔다. 매우 똑똑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나를 진정시키려는 거야.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는 건 알잖아. 지은은 몇 초간 침묵했고 그 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태도로 가득 찼다. 힘드신 건 알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해결하려고 노력합시다. 돌아오시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죠. 알았죠? 민주는 눈을 감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썼다. 그는 궁지에 몰리고 무방비 상태라고 느꼈다. 게다가 이 전화는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알았어. 내 의심에 대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는 다시 간신히 자신을 억누르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의 기색이 묻어났다. 힘내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도 이사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침묵이 흘렀고 민주는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내면의 감정 폭풍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지은이 현재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분노와 공황은 그를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안해, 김비서. 그는 약해진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소리치면 안 됐어. 그냥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내 인생, 내 일, 수진. 그녀가 떠났어.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그녀도 그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수화기에서 들려왔다. 이사님,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사님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찾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하고 잠시 쉬셔야 합니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의 가슴은 이 말에 조여왔다. 그는 다시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는 약간의 평온함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진정해야 해. 다음에 뭘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모든 걸음이 실수처럼 느껴져. 모든 게 무너지고 있고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요. 알았어. 내 말이 맞아. 그는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집으로 갈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갑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그에게 잠시 힘을 주었다. 민주는 여행 가방과 서류를 챙겨 택시를 불렀다. 몇 분 후 그는 이미 차에 앉아 있었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인생에서 중요해 보였던 모든 것이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그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택시기사는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도로에 집중되어 있었고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남긴 배신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들이 지나갈 때 민준의 시선은 우연히 한 거리에 떨어졌다. 그는 얼어붙었다. 인도에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수진이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안의 모든 것이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멈춰! 그는 택시기사에게 소리쳤고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몇 초 동안 거울로 그를 당황스럽게 쳐다보다가 명백한 불만으로 대답했다. 여기서는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멈추라고 했잖아. 민준이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당장. 택시기사는 남자가 분명히 단호하다는 것을 보고 마침내 동의했다. 그는 속도를 줄여 인도 옆에 차를 세웠다. 민주는 운전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아스팔트 위에서 크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미친 듯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수진에게 달려갔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에게는 낯선 이 세상에서 그녀를 빼내는 것뿐이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이 천한 거사. 민준이 소리쳤다.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번쩍였다. 수진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고 그녀의 시선은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하지만 그의 공격성에 반응하는 대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가 그들 사이에 섰다. 민준 앞에는 다름 아닌 강태우, 어제 그들이 협상했던 바로 그 경쟁자가 서 있었다. 민준은 심장이 한번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우는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띤 채 승리자처럼 그 앞에 서 있었다. 너였구나.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동그래졌다. 내가 내 아내의 내연남이었어. 강태우는 그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박민준,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우리한테 뭘 원해? 강태우가 경멸적인 미소를 감추지 않고 말했다. 수진과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어. 수진은 어떻게든 개입하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민준, 들어봐. 나는.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녀의 말은 남편의 분노에 찬 외침에 의해 중단되었다. 네가 내 프로젝트를 이 개자식한테 넘겼어? 민준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한패였어. 그래. 너희들이 함께 내 사업을 망쳤어. 수지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그녀가 당황하며 물었다. 태우 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는 그냥 미쳐가고 있어요. 강태우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민준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강태우는 입술에서 피를 닦아내며 비웃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의 프로젝트를 내 것으로 제시했어. 그러니 자기야, 이제 모든 패는 우리 손에 있어. 내 회사는 날아오를 거고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될 거야. 강태우가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며 말했다. 수지는 그를 밀쳐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얼굴에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너 정말 쓰레기구나. 그녀가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너 정말 미쳤어?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지만 민준은 쓴맛과 실망감만 느꼈다. 난 모든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준은 안에 모든 것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쳐다보고 분노를 감추지 않고 말했다. 넌 나를 배신했어, 수진. 넌 이 쓰레기와 함께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했고 이제 네가 잘못이 없다고 말할 거야. 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주먹을 꽉 쥐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넌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넌 내 사업을 망쳤어.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거고 나는 내가 일해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네가 원했던 게 이거야? 수지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강태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그를 밀쳐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들렸다. 태우 씨는 서류가 널 우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내 프로젝트를 자신의 것으로 제시할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민준은 이미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 간신히 말했다. 이혼할 때 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수진. 이 말을 하고 그는 돌아서서 택시로 걸어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다. 그의 안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그는 배신당하고 속고 어떤 면에서는 파괴된 기분이었다. 택시기사는 거울로 그를 쳐다보았다. 힘든 날이었나 봐요? 그가 어떤 동정심을 담아 물었다. 민주는 담배를 꺼내 천천히 불을 붙이고 창밖을 내다보며 씁쓸하게 비웃었다. 조금요. 그가 도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마치 그 안에서 좋은 것을 하나라도 보고 싶다는 듯이. 택시기사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았고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그가 예전에 사랑하고 신뢰했던 수진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눈을 감았다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추스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분노는 여전히 그의 말을 뚫고 나왔다. 김비서, 누가 우리 프로젝트를 강태호에게 넘겼는지 알아. 그는 서론 없이 말했다. 수진이었어.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민주는 그녀가 전화기 저편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는 것을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함께 당혹감이 섞여 나타났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좌석에 기대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에게 시간은 멈췄다. 그녀가 직접 인정했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어.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우리 프로젝트를 넘겼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 우리 회사를 파괴했어. 그녀가 모든 것을 망쳤어, 김비서. 그녀가 모든 것을 파괴했어. 지은은 침묵했고 민주는 그녀가 즉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님, 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끔찍한 일입니다. 수진 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나는 이혼할 때 그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리고 아마도 소송을 제기할 거야.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김비서.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우는 이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은은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사님이 옳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는 침묵했고 그의 시선은 텅 비었다. 그는 지은이 하는 모든 말이 그의 의식에 스며들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을 느꼈다. 지지해줘서 고마워, 김비서.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말을 골랐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면요. 그는 어깨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톤은 조용하고 차분했고 그것은 그에게 이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은 여전히 그의 친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네가 옳다는 걸 알아, 김비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가 손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택시는 도시를 달렸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실현해야 할 복수 계획이 무르익기 시작했다.